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분신사바. 제가 중학교 때 분신사바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전 그다지 그런 것을 믿은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어서 매일같이 교실 한 구석에서 이뤄지는 분신사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대부분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지를 묻는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분신사바를 기막히게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애는 항상 잡자마자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방과 후에 몇몇 애들이 맘을 먹고 분신사바를 했는데 물어본 애들의 언니 이름이랑 학교 같은 것을 잘 맞췄습니다. 진짜인가 보다라며 떠드는 애들이 많았었지만 그때까지도 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의 사건으로 저는 분신사바라는 것이 자의식이 펜을 움직이는 현상이라는 매스컴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신사바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는데 어떤 애가 처음으로 도전해본다며 무지무지 잘하는 애와 함께 손을 붙잡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 응답이 왔고 그다지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하며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기독교계 학교였기 때문에 분신사바를 금하고 있었고 깜짝 놀란 애들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분신사바를 하던 두 아이도 너무 깜짝 놀라 그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펜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렇게 몇 바퀴를 회전하다가 턱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저는 너무도 겁을 먹어서 그 이후로 분신사바 하는 애들 근처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에서 보면 항상 자신의 손이 펜을 움직이는 것이라 하던데 그렇다면 스스로 공중에서 돌던 펜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순간에도 너무도 궁금합니다. 정말 분신사바는 어떤 의식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옆집의 기묘한 여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직업 때문에 타지에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좁은 사택에서 사셨는데 직장에서 마련해준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가족들 모두 방학을 맞아 아버지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터라 아버지가 집을 옮긴 후로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 나름대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도착하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줄곧 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하고 시장에서 정신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어영부영 밥을 먹고 잠을 자려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날이 덥다고 모두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덥지도 않았고 그리 넓지도 않은 거실에서 넷이서 붙어 자면 더 더울 것 같아 안방에서 혼자 자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깔고 나서 자려고 누웠는데 벽 너머 옆집에서 여자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랑 딸이랑 싸우는 소리 같은데 소리도 지르고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매우 졸린 상황이라 짜증이 났습니다.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벽이 얇은지 짜증도 나고 늦은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옆집에 다 들리도록 싸워대는 그 여자들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써도 어렴풋이 들려와서 마음 같아서는 옆집에 가서 한 소리 하고 싶은 걸 꼭 참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같은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밥을 먹고 집을 나서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버지 집의 구조가 제 머릿속에 인식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복도식 아파트 13층의 제일 끝집이었고 옆집과는 거실이 맞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방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극기 훈련.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극기 훈련을 거의 매년 다녔습니다. 특히 첫날 밤에는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밤 12시 이후에 혼자 아니면 친구 한 명과 같이 산을 넘어오는 걸 했었죠.
매년 장소를 달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무마다 휴지를 묶어 길을 알려주거나 줄을 묶어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선생님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곳곳에 숨어 학생들을 놀래키거나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앞에 몇 팀이 지나가고 드디어 저와 겁이 많았던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출발하라는 소리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길을 잘못 들어 숨어있던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갔습니다만 맨 처음에만 갈림길이 있었고 그 뒤로는 계속 이어진 길이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울창했고 휴지로 표시한 것도 없어 바닥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길을 줄에 의지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친구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방이 컴컴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길조차 구분이 안 가는 상태였으니 불안과 공포는 커져갔습니다. 이러다 산속에서 조난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었죠. 다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러자 조금 앞쪽에 본래대로라면 줄이 있어야 할 곳의 약간 바깥쪽에 희끄무리한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에 곧장 달려가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같이 있던 친구가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선생님의 중간쯤에 서서 길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하얀 두건과 흰 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두건 때문에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풀에 가려서인지 무릎 아래론 보이지 않았지만 그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큰 소리로 선생님에게 외치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겁을 먹은 친구를 데리고 가까스로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와서 집합 장소로 가는 도중에 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아까 누구한테 길을 물어본 거야? 선생님을 못 봤나? 하고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어두워서 친구가 선생님을 못 봤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야 알게 된 것이었지만 저와 친구가 갔던 길은 다른 애들이 갔던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길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 들은 길의 오른쪽은 산사태로 깎여 내려가 거의 절벽과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반이 약해 땅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길이다 막아놨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계실 리가 없던 겁니다. 도대체 막아놨던 길을 어떻게 들어갔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때 친구가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을 안 듣고 선생님께 가까이 갔었다며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